반갑습니다. 엘렌타로입니다. 오늘은 내가 생각하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볼 건데 생각 부분보다는 감정 부분을 조금 보려고 해요. 나를 향한 마음이 호기심인지 좋아하는 감정인지 사랑인지 그 사랑의 진실성과 깊이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카드 준비했습니다. 1번 바이올렛, 2번 벨플라워, 3번 모닝글로리, 4번 프림로즈입니다. 4장의 꽃 카드들 중에서 끌리시는 꽃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셨나요? 그러면 차례대로 리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바이올린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감정, 마음을 보도록 할 건데요. 좀 흐름을 좀 보기도 하고 그 흐름 중에서 지금 현재의 마음의 어떤 농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의 정체를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린님들 상대방 분의 마음 보여주세요. 마음 상태가 상대방 분이 굉장히 지금 좋지 않았고 지금 현재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분이 마음이 진짜 애매하시네요. 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다 뽑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분의 상대방 분과 바이올린님이 어떤 그런 지금까지의 과정을 겪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상대방 분의 지금 바이올린님을 향한 마음은 가장 큰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두렵다. 두렵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바이올린님한테 관심을 줬었거든요. 줬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오해가 됐다든지 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분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바이올린한테 어떤 내 마음을 조금 표현하는 것, 관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뭔가 일을 잘못 만들어 버리진 않을까? 혹은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진 않을까? 바이올린님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을까? 바이올린이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바이올린님에게 마음을 주는 것, 관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큰 마음의 느낌은 그거예요. 두렵다, 무섭다, 난 감당할 자신이 없다. 딱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감정. 두 번째 이 바이올린님을 향한 마음은 사실 지금 좋은 마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좀 미워하는 마음도 사실 들어왔어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사람, 나를 이런 상황에 만든 그런 사람. 어쩌면 두 분이 이별을 하셨기 때문에 상대방 분에게 그 이별 자체가 이분에겐 굉장한 후폭풍으로 오셔서 이런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고, 혹은 두 분 관계에 어떤 갈등 상황에 놓이거나 싸움, 지금 다툼이 있으셔가지고 상대방이 이런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대방 분은 바이올린님에 대해서는 참 밉다.
너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바이올린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이올린님을 이해하는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먼저 좀 회복이 되고 괜찮아야 되는데 이분 마음은 자기 마음이 되게 엉망진창 난장판인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님을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나만 뭔가 희생한 것 같고 나만 뭔가 힘든 것 같고 또 뭐 두 분 관계가 조금 어긋났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그 관계의 어긋남이 자기 자신을 자책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탓하거나 바이올린님을 탓할 수 있다. 그런 감정 상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후폭풍이 오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후폭풍이라는 것이 바이올린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후폭풍이 왔다라기보다는 그냥 상황이 너무 싫어서 혹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정적으로는 크게 뭔가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마음이 이렇다고 해서 뭘 달라질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분이 굉장히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자 이 마음이 정말 난장판이 됐지만 또 이걸 또 끙끙 끓고 갑니다. 어떻게 해결해 볼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변화를 줄 생각도 못하고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사실은 지금 없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변화를 시킬 의지도 사실 없는 상태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만큼 그냥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신념, 가치관, 그냥 그런 거를 끌어안고 그냥 지내실 모습이세요. 그런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분은. 성격적인 부분 때문에 더 그러실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분 마음 자체가 지금 바이올린님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을 줬지만 너무 그것에 대해서 많은 뒷감당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마음을 주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그만큼의 그 이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심을 줬는데 관심이 있었는데 너무 크게 어쩌면 바이올린님한테 뭔가 관심을 표현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든지 그런 감정을 느꼈다든지 혹은 주변 상황이 정말 그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혼돈스러운 많은 어려움들을 좀 겪었다든지 어쨌든 자신의 바이올린님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이 들어왔는데 그 관심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바이올린과 상대방 분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호기심과 관심이 막 들어오는 그 찰나에 그냥 싹이 잘린 느낌이에요. 내가 감정을 더 키우기도 전에 지금 현재 또 그래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마음을 갖기에는 마음이 좀 자라나면 가위로 싹둑, 마음이 좀 자라나면 가위로 싹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견디는 일,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이다 라고 느끼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 그런 감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사실 바이올린님 지금 현재 이분은 그 사랑이란 감정, 애정이란 감정, 이런 감정이 사실 안에 감춰져 있어요. 상대방 분이. 마음속에. 근데 꾹 억누르고 있죠. 내가 이 사랑하는 감정까지 가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바이올린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정말 아끼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신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꾹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눌러봤자 눌러지지 않아요. 결국은 터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의 마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끌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본능적으로 끌리는 게 있어요. 바이올린님에게. 그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를 자꾸 눌러요. 자꾸 누르시는데, 왜냐면 자신이 너무 힘들고 상황이 너무 여의치 않으니까 자꾸 누르시지만 아무리 눌러봤자 이 마음속에 이 본능적인 거를 감출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이 감정들을 누르면서, 그리고 바이올린님을 살짝 원망하는 그런 감정, 혹은 상황을 원망하는 그런 감정, 두려움, 무서움, 그리고 정말 이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봤을 땐 안 돼, 사랑하면 안 돼, 더 좋아하면 안 돼 라고 꾹 누르고 있는데 이것으로 끝내는 게 맞아.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맞아. 더 상처만 될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꾹 눌러질 마음이고 해결될 마음이냐 라고 본다면 이 마음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누르다 결국은 누르지 못하고 터질 마음이에요. 결국은 자신이 바이올린님을 좋아한다라는 거, 네, 이런 마음들을 결국은 인정하게 되시는 그런 흐름이시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고, 지금 현재는 꾹 참고 있긴 하지만 언제는 드러날 마음이다. 그래서 바이올린님을 향한 마음, 정말 힘든 상황이다.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는 있지만 그 누르는 것이 그냥 살짝 누르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꾹 누르고 있는 상황이시거든요. 하지만 이 마음은 언젠가는 터져버릴 마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올린님이 이 상대방 분의 후폭풍이 왔다면 정말 세게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여지지 않으실 수 있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상대방의 마음을 좀 눈치채게 되지 않으실까? 언젠간 터지게 되지 않은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이올린님들 상대방 분 마음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이것들을 좀 극복하기는 쉽지 않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바이올린님에 대한 약간 그 관심 이상이에요. 이 정도 마음이면. 네.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마음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언젠가는 좀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실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반 바이올린님들 리딩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베일플라워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어떤 생각보다는 마음을 오늘 보도록 할게요. 그 마음의 흐름과 또 그 현재의 지금 마음의 어떤 농도나 깊이,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인지 사랑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벨플라워님들도 제가 카드를 모두 뽑고 리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이기 때문에 카드를 전부 뽑고 리딩을 해드릴게요. 네, 상대방 분이 벨플라워님에 대해서 되게 각별하셨던 모습인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사랑이세요. 사랑하는 감정이 지금 되게 은은하게 깔려있는 느낌? 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마음이 참, 네, 리딩을 해드릴게요. 벨플라워님 상대방 분의 마음.
마음. 1번 상대방 분은 되게 그분 자체가 되게 힘든 분이셨는데, 이분은 힘들다라기보다는 좀 어려운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마음이 복잡하신 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제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갈등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많이 스스로 많이 흔들리셨을 것 같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셨던 모습으로 보입니다. 벨플러님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게 이 현실적인 사랑이란 느낌보다는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고 오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고, 약간 이렇게 현실적인 느낌보다 약간 바람으로 좀 더 느껴진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항상 그 내재되어 있는 거. 나 저 사람이랑 참 잘 되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한테 참 잘해주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참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모습이세요. 지금은 일단은 그거예요. 현실적이어지자, 이성적이어지자, 좀 더 내가 제대로 이 상황을 바라보자 라고 마음을 먹긴 먹었는데요. 그쵸.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먹긴 먹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내 감정을 좀 더 잘 들여다보자 라고 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어느 정도 판단이 드시기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심과 호기심 당연히 있고요. 늘 관심이 있었어요. 늘 벨플라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셨고, 늘 궁금해하셨고, 늘 함께하고 싶었고, 놓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항상 궁금했어요. 벨플러가 뭘 하고 있을까? 누구랑 있을까? 우리가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잘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궁금해했고, 상상했고, 그랬던 모습이세요. 그러다가 혼자 웃다, 울다, 우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혼자가 울다가 또 혼자 이렇게 씁쓸한 미소를 짓기도 하다가, 눈물까지 흘리신 상황은 아니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렇게 표현해드리는 것을 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제 표현에 의해서 느끼실 수 있어요. 눈물 정도는 아니에요. 눈물까지는 아니지만 혼자 벨플라워님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두 분의 관계를 그리면서 웃다가 씁쓸한 미소를 짓기도 하다가 또 한숨을 쉬기도 하다가 딱 그 정도예요. 네. 눈물을 흘리기까지는 그 정도의 마음까지는 아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셨어요. 벨플라워님에게. 이분의 고민은 그것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는가? 사랑하는가? 이런 것들,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그런 확인이 좀 필요하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좋아하는 거 이상이라고 느끼시긴 하셨어요. 내 이 감정이 당연히 관심이나 호기심 이상이고, 왜냐면 늘 생각이 머리에서 잘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인 건 분명한데, 이게 좋아하는 감정인지 사랑하는 감정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던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생각을 해보니 사랑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분의 감정은. 그래서 근데 이 사랑의 형태가 내가 너를 지금 만나서 안고 이런 사랑의 감정보다는 내가 너를 오래 사랑하고 싶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보내줄 수도 있는 그런 마음, 내가 너와 오래 남고 싶고 오래 보고 싶고 이 마음을 그냥 활활 불태우고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를 두실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상대방 분 마음이 되게 묘하죠. 근데 그래요. 왜냐면 이분이 점점 좀 거리를 두시거나 점점 선을 그으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 마음은 내가 벨플라워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 어쩌면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에 너와 오래오래 보고 싶은 마음에, 너와 조금 더 좋은 관계로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더 큰 어떤 그림을 좀 그리실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은 바람이 여러분과 되게 오래, 굉장히 긍정적으로, 서로를 좀 위하는 관계로 오래 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근데 그런 상황들을 따져보면 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과 뭔가가 뭐 진짜 딱 연인이 되고 사귀기에는, 제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좀 내가 냉정해져 보자, 생각해 보자 했을 때는 답이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 그래, 답이 없어? 그럼에도 내가 벨플라와 오래 좀 볼 수 있는, 좋은 감정으로 남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답이 사실은 이분에게는 그냥 조금 내가 거리를 두는 것, 내가 조금 멀리 하는 것, 이런 것으로 흘러갈 가망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냥 내 것에 집중하는 것, 그냥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너가 아닌, 우리가 아닌, 그냥 내 안으로 내가 들어오는 게 차라리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오셨어요. 물론 내가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면, 벨플라우님에 대해서는 별카드와 뭐 힘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야 가득하죠. 근데 현실을 따져보면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의 감정보다는 현실을 좀, 이성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된다라는 모습이에요. 혼란스럽죠. 네, 혼란스러워요. 불안한 감정도 좀 느껴지고. 이게 크게 세게 오지는 않은데, 이분은, 그러니까 폭풍우가 막 몰아치진 않거든요. 감정에 있어서, 이분 감정에 있어서. 벨플라워님을 생각하면. 근데 자꾸 흔들려요. 네.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이게 흔들리는 것도 한두 번이 자꾸 흔들리니까 자신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약간 회피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 상황에서 조금 더 회피를 하고 한 발 좀 빼야겠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을 긋고 거리를 둔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방법인데, 그런 것처럼 이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좀 한 발 물러서고 좀 회피를 해야겠다. 왜냐면 당장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당장 방법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실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자신이 자꾸 흔들리니까 자신이 좀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 죽겠다. 이런 정도는 아닌데, 자꾸 힘드네? 자꾸 혼란스럽네? 이런 마음들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뒤로 뺄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이분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생각했을 때, 안 된다, 결과적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확실히 조금 지금 자신감이 좀 부족한 상태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네. 그리고 자꾸 마음이 가는데, 네, 벨플라워님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가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거 이상이란 감정을. 그리고 벨플라워님과 이 감정이, 내가 벨플라워님에 대한 감정이 이게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지속될 감정이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이 감정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혹은 이 상황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훨씬 좀 큰 상황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벨플러님 상대방분은 좋아하느냐,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맞아요. 네, 좋아하는 거 이상이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점점점 숨기시거나 혹은 그 감정을 오히려 너무 지키고 싶은 감정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회피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벨플러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속이 좀 뻥 뚫리는 일은 당분간 좀 없지 않을까. 하지만 상대방 분의 마음은 좀 믿어도 되고, 그럼에도 행동에 있어서는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행동으로 보여주진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벨플라워님들 리딩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3번 모닝글로리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대방 분의 마음을 조금 좀 자세하게 건드려 볼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 감정의 형태와 어떤 농도까지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거 할 때 저는 느껴지는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해드려가지고 아쉬워요. 모닝글로리님들 상대방 폰의 마음. 이분 좀 장난 아니신 분이시네요. 맞죠? 만만치 않으신 분이시다. 되게 특성이 다 나와요. 1번님은 참 힘드신 분이다. 2번님은 어려우신 분이다. 근데 3번님은 만만치 않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타로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상대방 분, 모닝글로님 상대방 분의 마음. 이분도 감정이 참, 네. 카드를 마저 뽑고 리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적인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한 번에 딱 표현해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전체적인 걸 봐야지 그 마음이 좀 더 많이 들어와요. 어떤 마음이신지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모닝글로리님들 상황이, 네, 물론 여러 상황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 마음 상태 제가 딱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장 하나의 그 유형은 뭐냐면요. 이거는 거의 느낌이 그거예요.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갖춘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쩌면 결혼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과 또 안정적인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이 어떤 굉장히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서 마음을 주게 됐을 때, 관심을 가지게 됐을 때, 딱 그 마음인 경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카드로 봐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의 느낌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이성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을 지금 느끼고 계시는데 어떤 상황에도 그런 비슷한 종류의 감정을 지금 상대방 분이 느끼신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리면 좀 느낌이 오실까요? 자꾸 마음이 가고 자꾸 몸이 가지만 안 돼. 현실적으로 안 돼. 내가 잃을 게 너무 많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신 거죠. 다 갖고 싶어요, 이분은. 네, 다 갖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가진 것도 갖고 싶고 모닝글로리 님도 갖고 싶은데 그걸 드러내긴 쉽지 않죠. 네. 그리고 굉장히 이분은 내가 한다면 한다라는 그런 기질이 있는 분이라서
일단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 번은 이렇게 돌진한 느낌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아마 모닝글로리님의 마음을 확 휘어잡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순간적으로 모닝글로리님한테 정말 많이 끌렸어요. 끌렸기 때문에 이건 아마 행동력으로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마음만으로는 가지고 계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이걸 마음만으로 가지고 계셨다면 아마 굉장한 절제를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모닝글로리님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정말 뿜뿜했던 시간들이 지금까지도 있으신 걸로 보여요. 모닝글로리님이 되게 신선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되게 굉장히 젊은 그 후배를 보면서 너무 상큼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진짜 그러실 수도 있어요. 모닝글로리님을 딱 봤는데 진짜 그 너무 상큼하고 내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과는 너무 다르게 새롭고 신선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무 끌렸고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엄청 많았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진짜 모닝글로리님에 대해서는 알고 또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오셨었다. 지금도 있다. 그런 호기심은 아직도 남아있고 여전히 그런 욕구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감정에서는 자꾸 걸려요. 내가 이 감정을 정말 진득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끌고 가기에는 이분 상황이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신 거죠.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들을 잃을 수는 없는데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 상대인데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으로 가기에는 안 된다. 그렇게까진 하지 말자. 라고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호기심이 넘쳐나기 때문에 모닝글로리님에 대해서 끊임없는 호기심과 관심과 끌림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 또한 사랑의 어떤 하나의 형태라고 사실 저는 보여져요. 이분은 안 돼. 사랑까지는 안 돼라고 하시긴 하지만 이 또한 저는 사랑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양과 또 색깔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내가 연인한테 느끼는 사랑이 있고 또 뭐 배우자에게 느끼는 사랑이 있고 자식한테 느끼는 사랑이 있고 다 그 사랑은 사랑이지만 색깔이 살짝씩 다 다르고 모양이 살짝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분의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의 형태는 사실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상대에 대한 사랑이거나 아니면 너무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거나 어쨌든 그런 형태의 사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닝글로리에 대한 마음은 자꾸 침착해, 그리고 신중해야 돼, 약간 이런 마음이신 거죠. 진짜 지금 마음은 내가 이 원칙과 소신을 지켜야 한다, 이 선까지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상황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 이런 걸 무너뜨리지는 말자.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상태다. 그래서 자꾸만 생각이 나고 자꾸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네 그런 마음 당연히 있어요. 이분은. 근데 그렇지만 내가 그래선 안 돼. 신중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어쩌면 말과 행동을 엄청 아끼고 계실 수 있어요. 이분은. 아예 보여주지 않고 계실 수도 있고 굉장히 절제하고 계실 수도 있고 어쨌든 신중한 상황이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신중하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더는 안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신 모습이세요. 내가 더 다가가거나 더 마음을 주거나 이런 거는 지금 맞지 않아. 더 나가지 말자. 제가 책을 요번에 지금 카드 보기 전에 직전에 책에서 봤던 그 표현이 생각나네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 구절이 있었는데, 네, 영화 제목이죠. 그런데 이분 마음이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그 강까지는 건너지 말자. 지금 정말 강 건너기 직전까지 오긴 했는데 내 마음이. 그리고 지금은 사실 본능적으로 따지자면 그 강 속에 들어가서 첨벙첨벙 뭐 헤엄이라도 칠 마음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강까지는 건너지 말자라고 해서 딱 멈추고 있는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 마음은 지금 뭐 여러 복잡한 심정이 있을 수 있죠. 겉으로는 딱 뭔가 중심을 잡은 척, 괜찮은 척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분 마음은 사실 양면적인,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어쩌면 그냥 스스로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모닝글로리님에 대해서 그래 뭐 한여름밤의 꿈이야 그냥 불장난이었어 라고 생각하고 말자라고 문득문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분도 이분 마음을 이제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죠. 그냥 그래 그냥 한때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더 이상 그 강을 건너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중성, 양면성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쉽게 접기는 어려워요. 이 마음을 계속 끌고 가시거든요. 이 마음이 쉽게 없어질 수 있는 마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분에겐 나름 굉장히 모닝글로리님이 강렬했었고 인상 깊었고 내가 너무나 갖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갖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좀 냉정해지려고 해도 이 감정을 이분은 내가 스스로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한때의 그런 불장난이었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이분에게 모닝글로리님이 너무 강한 존재였고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들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날 수밖에 없다, 보고 싶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모닝글로리님들 리딩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4번 프림로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대방 분의 마음을 내가 그 사람이 된 듯하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프림로즈님들 상대방 분의 마음.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프림로즈님에 대해서 좀 두 분이 관계가 되게 깊은 관계다? 그 모습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이분 마음이 네, 리딩을 어쨌든 다 뽑아서 해드릴게요. 프림로즈님 상대방 분의 마음. 네. 카드 하나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프림로즈님들 상대방 분의 마음. 상대방 분의 마음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아한다까지는 가능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사랑한다까지의 감정은 아니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분의 관계, 뭐 깊은 관계 아니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요, 그런 경우에 이런 마음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 약간 동상이몽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사랑인데 한쪽에서는 그것까지 안 갔으니까, 그쵸? 근데 지금 마음 상태로는 사실 썸? 짝사랑? 이런 관계이신 분들이 가장 많으실 걸로 보여요. 그만큼 상대방 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관심은 무조건 있고요. 호기심으로 가득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살짝 좋아하는 마음도 들어온 상태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까지는 들어왔는데 아직 뭐 사랑한다, 뭐 너 없이는 못 산다, 뭐 이런 감정까지는 그 깊이의 수준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사귀는 두 분이 사귀는 사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분 사귀면은 너무 섭섭하실 것 같은데? 그쵸. 이 감정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냥 만약에 지금 진짜 사귀시는 분이 들으신다면 속상하시겠지만 그럼 한번 사귀어볼까? 한번 만나볼까? 약간 그런 호기심으로 만나실 확률도 되게 높아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사랑해서 만났다라기보다는 그런 호기심으로 시작한 관계이실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풀립로즈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썸이나 짝사랑처럼 아니면 지금 뭐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 이런 단계인 분들의 감정이 가장 많으실 걸로 보여요. 상대방 분 마음이 딱 그 정도의 마음이고 그 정도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프림로즈님에 대한 마음은 그거예요. 자꾸 좀 생각이 나네? 왜 자꾸 생각이 나지? 왜 자꾸 궁금하지? 그리고 프림로즈님에 대해서는 되게 알고 싶다. 내가 프림로즈님을 알게 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알고 싶다라고 느낀 그 마음은 프림로즈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와서 그래요. 내가 알고 싶을 만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저 사람 뭐길래 저렇게 좀 이렇게 귀여워 보이고 어떨 땐 또 예절 바르게 보이고 또 인성도 좀 좋아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왜 저런 면이 있고 저런 매력이 어떻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상대방 분 입장에선 프림로즈님이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만큼 문득문득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꾸 자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보이지? 어떻게 저런 말을 예쁘게 하지? 이렇게 느끼시면서 자꾸 알아가고 싶어 한다. 궁금해한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궁금한 마음이 살짝 그냥 들어왔다? 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프림로즈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다,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문득문득 들어온다기보다는 모든 걸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까지도 좀 들어오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프림로즈가 뭐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뭘 먹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이상형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정말 세세하게 프림로즈님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에 대한 어떤 점수가 있다라면 이분은 100에 100까지 올라왔어요. 그 100까지 그 궁금증과 호기심이 딱 들어찬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문득문득 내가 뭐 이렇게까지 궁금해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있지? 라고 스스로 반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프림로즈를 혹시 좋아하나? 이 마음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나까지 생각할 만큼 호기심이 굉장히 지금 끝까지 들어온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이게 좋아하는 감정인가? 아닌가? 좋아하는 건가? 이런 어떤 갈등의 어떤 그 마음까지 들어오신 상황이다. 딱 그거 있잖아요. 나 너 너무 좋아해. 이런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프림로즈 진짜 좋다. 좋다. 이런 느낌. 굉장히 가벼운 느낌의 좋은 감정. 그러니까 그 가볍다라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좋음이에요. 그래서 프림로즈님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좋아하는 감정까지도 들어와 있다. 정말 좋은 사람이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좋다 좋다? 약간 그런 어떤 긍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진 그런 마음 상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분이 사랑까지 가기에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도 하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프림로즈 참 좋다, 알고 싶다, 너무 궁금하다,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근데 이런 마음을 점점점 더 채워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살짝 한번 경계하는 모습이거든요. 살짝 내가 너무 많이 관심을 두나? 내가 너무 많이 좋아하나? 내가 너무 많이 좋아하게 되진 않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멈칫하시는 시점이 오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마음을 확인하는 시점이 곧 오실 것 같다. 지금은 굉장히 호기심과 관심이 가득 찬 상태다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서밋이라면 조만간 사귀게 되실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시고요. 그리고 짝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과 관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프림로즈님에 대해서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마음을 주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아마 마음을 충분히 받아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카드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다. 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깊은 연인 관계라든지 재회를 바라신다라고 한다면 살짝 그 에너지가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만약에 재회 상대시라면 지금 재회를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어오시긴 했는데 재회까지 가기에는 그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고 아마 고민만 하다가 그냥 좀 고민만으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만약에 두 분이 진짜 깊은 관계, 연인 관계이신데 지금 프림로즈님이 이 카드를 뽑으셨다면 상대방 분 마음이 프림로즈님보다는 못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만 아니신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프림로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해드릴게요.